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악 수업을 할 바리톤 김건우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성악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발성법, 그리고 발음, 자세 등과 이것을 가지고 직접 응용해 보면서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악에는 일단 남성부와 여성부 이렇게 두 성부로 나누게 되죠. 물론 카스트라토라는 이제 제3의 성부도 있지만 보통 남성부, 여성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음역에 따라서 같은 남성부 안에서도 테너, 바리톤, 베이스, 그리고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가장 성부를 가를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음역과 그리고 또 한 가지인 음색입니다. 음색은 같은 테너 중에서도 아주 가벼운 레제로 테너가 있고 서정적인 소리를 내는 리릭 테너가 있고 그리고 아주 극적인 영웅적인 목소리를 내는 드라마틱 테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색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리톤 파트와 베이스 파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톤 파트에는 바리톤이란 말 자체가 가장 남성적인 중간 성부를 말하는 겁니다. 바리톤의 음역은 굉장히 넓어서 하이바리 같은 경우는 거의 테너의 음역에 가깝고 그리고 로우 바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베이스가 하는 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바리톤은 주로 가볍고 재밌는 코믹한 역을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꾸로 표현하면 바리톤들은 주로 성격이 강한 역, 그리고 주로 악역이나 그리고 주인공과 대치되는 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 극을 예로 들면 춘향전에서 테너는 이몽룡이고 주인공이죠. 그리고 바리톤은 변사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말 그대로 가장 밑에 소리,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입니다. 베이스는 주로 역이 아버지나 후견인 등 인자한 역이 나오겠죠. 그리고 베이스 파트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바리톤, 베이스 역을 위주로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노래를 할 때 발성적인 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호흡을 가지고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성대 위치, 그리고 호흡, 그리고 발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그 중에서 성대 위치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서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숨을 마시고 하품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쉬시고 하품을 네, 이렇게 하시면 성대 위치가 내려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 위치를 바꾸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래할 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노래할 땐 이걸 억지로 특별한 훈련을 한다고 너무 억지로 많이 이렇게 누르거나 하면 굉장히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건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노래할 때 성대 위치는 하품할 때 모양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숨을 마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호흡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그죠? 그만큼 저희가 평생을 살면서 호흡을 했으면서도 막상 노래할 때 호흡을 하려고 하면 힘든 게 호흡입니다. 호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여 마시는 방법. 두 번째, 유지하는 것. 세 번째,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뱉으면서 성대를 울려주는 것.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초 작업이죠. 숨을 마시는 겁니다. 이 숨을 마신다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아도 노래를 한다든가 하면 경직되기 쉽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릴렉스입니다. 저희가 호흡을 할 때 코로, 입으로 같이 숨을 들이키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거의 대부분 코로 마신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보통 코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십니다. 맞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많이 지금처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흡을 우리가 말할 때처럼 편하게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을 마시면서 가슴이 이렇게 들린다든가 하면 좋지 않습니다. 가볍게 숨을 마시고 버텨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떨 때 어떻게 많이 마시고 어떻게 작게 마시고 이걸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하는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이때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볍게 조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호흡을 어떻게 마시나요? 최대한 편안하게 그냥 이 정도로 마시면 충분히 달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50m를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많이 숙달된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쉬고도 50m를 갑니다. 그러면 아까 조깅할 때보다 숨을 조금 더 많이 쉬시겠죠. 또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100m를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숨 마시는 연습을 하면 쉬울 겁니다. 자, 처음에 조깅을 한다. 이만큼.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50m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100m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맞죠? 그렇게 쉬는 연습을 하면 아마 숨 양 조절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절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볍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숨 연습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유지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숨을 마실 때는 마시고 난다면서 유지를 하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뱉습니다. 하지만 노래할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지하는 느낌을 가지려면 연습을 하실 때 누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누워서 하시면 어린이들이 숨을 배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쉬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워서 숨을 아까처럼 들여 마셔 보십시오. 그러면 배가 올라가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좀 더 많이 유지하고 싶으면 또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자꾸 느려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를 하기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몸이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에다가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게 넣고 있으면 풍선이 부푼 상태가 될 겁니다. 이거를 막고 바람을 안 내고 유지를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버티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연습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누워서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누워서 배를 불린 상태에서 배 위에 조금 무거운
그걸 올려놓으시면 그게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살펴보시면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연습하면 아마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숨을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뿜고 성배를 올려줘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편안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숨을 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한 숨부터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눈앞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풍선을 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숨을 쉬시고 최대한 많이 불었죠. 아마 배에 느낌이 오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때도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풍선의 크기를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작은 크기, 예를 들면 작은 크기를 5초라고 생각하면 5초 동안 강하게 불고, 또 필요하면 많이 큰 풍선이 필요하면 이렇게 10초 동안 강하게,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아, 내가 호흡을 하면서 숨을 일정하게 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숙달이 되시면 소리를 조금만 붙여 보십시오. 자, 아까처럼 하품하듯이 쉬고 숨을 뱉으면서 네, 이렇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0초, 다음번에는 20초, 그 다음에는 30초,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늘려가지고 연습하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아까처럼 크게도 연습하시고 지금처럼 작게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초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하게 소리를 내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숙달이 되면 이게 많이도 하고 작게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변형시켜서 얼마든지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느낌이 혹시라도 느낌이 없거나 불안하면 누워서 해보시면 가장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때까지 세 가지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지하는 거, 세 번째 유지하면서 뱉는 것. 그죠? 이거 지금 같이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때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매체들을 보면 여러 가지 호흡법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단어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호흡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모양입니다. 입모양이자 발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 위치는 내려가 있는 게 좋습니다. 내려가 있고 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내려가 있는 위치에서 호흡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으로 받쳐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발음이 매끄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입안은 항상 긴장감 있게 벌려주시고 발음은 입술로 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악과 가요의 가장 큰 차이는 발음에서 성악은 공간적인 기능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쓰지 않고 큰 홀에서 노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악 발성은 이렇게
공간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가요 같으면 아, 예, 이, 오, 우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악적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간 울림을 많이 둬야 되고 입을 많이 여셔야 되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자칫 잘못하면 발음이 잘 안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라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될 경우 울림만 너무 생각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박적 악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할 걸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훨씬 발음이 같은 울림을 주고도 잘 들릴 겁니다. 그렇죠? 또 이걸 연습할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사나 여러 가지를 읽을 때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하는 대사가 아닌 연극 배우가 하는 대사 톤처럼 말을 씀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자 오늘 여기 멀리 우리가 왔습니다. 자 모두 이 좋은 나라에서 재미있게 삽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공간을 사용하시고 크게 울려주십시오. 그러면 평소 때도 목도 많이 부담이 없고 소리도 잘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연극 톤처럼 하면 가사 전달도 훨씬 잘 됩니다. 자, 성악할 때 대사는 연극 톤처럼 한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훨씬 알기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진짜 이 발성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죠?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앉아서 할 때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벽에 지금 기댄다고 생각하시고 어깨나 엉덩이가 벽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벽에 붙이면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그죠? 이렇게 되셔야지 가슴이 이렇게 쪼이지 않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섰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을 모르시겠거든 벽에 기댄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와 어깨가 벽에 기대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시선은 여기에서 볼 때 정면에서 조금 위에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리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보통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은 특별하게 너무 낸다든가 올린다기보다도 조금 여러분들 활 쏠 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당기시면 아마 가슴이 열릴 겁니다. 이 정도 위치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떨어뜨려 주시고요. 자, 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같이 함께 발성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쉽게 훈련할 수 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많이 아마 이렇게 성악가들이나 하시는 게 이렇게 뭐 아를 한다든지 이렇게 발성 연습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같이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발성은 여러 가지 노래를 잘 할 수 있게 훈련해 주는 것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운동할 때 워밍업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노래를 바로 부르면 목에 무리가 올 수 있고 하니까 충분히 몸을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두 종류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성 우선 처음에 할 때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 도레미레도 가장 간단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모음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반음씩 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하면서 본인 목소리를 너무 확인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꾸 자기 목소리를 듣고 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일단 멈추지 마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3개가 숙달이 되면 5개, 그리고 더 많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차근차근 해가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음으로 일단 연습을 하십시오. 예, 이, 오 중에서 자기가 가장 편한 모음으로 숙달될 동안 아가 편하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또 네, 이렇게 멈추지 말고 가시고, 이게 조금 더 익으시면 이번엔 5개를 해보셔도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숙달이 되면 모음을 섞으셔도 좋겠죠.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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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를 한다든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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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변형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얼마든지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피아노 옆에서 앉아서 하시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시고 하시되 끊지 말고 연결해서 자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음악이 밑에서부터 위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음 올라서 또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목도 큰 무리가 없고 훈련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음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좀 힘들고 느낌이 없으면 다시 편한 음역, 자기가 힘들지 않은 음역에서 다시 또 어려운 음역,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 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 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불러볼 곡은 장일남 선생님의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장일남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으로서 배경은 제주도에 있는 남자가 목포에 가서 월출봉에서 여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제주도에 있는 일출봉에서 남자를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작가인 장일남 선생님께서 그 북한 이북 황해도 출신입니다. 아마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이런 노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배경이 되는 느낌을 가지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기다리는 마음을 하면서 전주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8분의 6박자의 곡입니다. 네, 방금 전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곡에서 전주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 분위기를 알려주고, 노래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그리고 템포를 어느 정도 정해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전주의 템포를 듣고 노래를 자연스럽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전주하실 때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그 템포 안에서 숨을 쉬시고 여유 있게 그 템포를 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노래 부르기 전에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래는 같은 음정이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올려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올려주어, 이렇게 같은 음정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는 일출봉에 이렇게 힘을 주어서는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박을 주면서 일출봉에 해 뜨거든 이렇게 강박을 주시면서 노래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가서는 몰래 이렇게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우리가 발성 연습할 때 목 하품 하듯이 목 안을 벌리고 몰래 에지 에 이렇게 잡으시면 목이 닫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그게 아까 배경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이모지 않고 벌레 소리 몰래 소리에 눈물 흘렸네. 네, 지금 이제 부른 노래가 어떤 느낌으로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노래할 때 이때까지 배운 모든 발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사 전달과 느낌의 전달입니다. 그래, 노래 부를 때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배경과 가사에만 조금 더 치중하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부를 때 너무 많은 발성이나 호흡 이런 이때까지 걸 또 너무 많이 생각하시게 되면 몸에 힘이 들고 노래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지금처럼 조금 자연스럽게 느낌을 가지고 노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성악 연습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래를 많이 불러보고 이것 이상으로 클래식을 부담 없이 느끼고 자꾸 듣고 좋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노래도 잘 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그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